자, 이 과목별로 초등학교 공부와 중학교 공부의 핵심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초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이제 뭘 하냐면 한글 공부를 위주로 합니다. 쉽고 짧은 문학 작품들을 익히고, 그리고 독해 기본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는데요. 반면 이제 중등이 되는 순간부터는 수능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영기 낙화라든지 나오는 것들이 윤동주의 뭐 자화상, 서시, 참회록 혹은 백석, 시까지 이렇게 진짜 수능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문학집은 또 길이 면에서도 그렇고 난이도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해석거리가 많아지는, 독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지는 비문학다운 비문학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문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뭐 사설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두꺼비 풀섭에 올라 창밖에 어른어른 그냥 님만 너겨 펄떡 뛰어 뚝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고 어스름 달빛에 자, 그 다음에 뭐 김서월의 시서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거든요. 자, 비문학 난이도, 사실 교과서 난이도는 별로 상승하지 않는데요. 이 아이들이 보는 이제 참고서들, 숨마쿠라우드에서 나온, 메가스터디에 나온, 비상에서 나온, 동아출판사에 나온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이제 한번 제대로 맨날 비문학 가르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다 좋은데 요거는 현장에서 내가 직접 가르쳐 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쓴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한번 책을 써볼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비문학 독서 긴 계획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국어 가르칠 때는 문법을 따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정도, 일상생활에서 문법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다못해 중학교용 얇은 문법책이라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는 아주 옛날에 그 영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기초형 문법, 기본 영어, 성문 시리즈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종합영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초등학교용 아니면 중학교용 아주 얄팍한 문법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기 시작하다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대학 입시까지 가져갈 좀 두툼한 문법책을 선택해주죠. 그죠. 회독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법책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중학교 국어의 특징은 교과서 플러스 이제 문법을 따로 공부하자. 그 다음에 비문학, 그거는 따로 교과서 이외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자.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휘도 따로 공부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국어의 가장 핵심은 비문학 독서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학까지 뭐 여러 교재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비문학이나 어휘 교재, 문법 교재는 요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현재 5, 6학년인데 중학교 수준의 공부를 한다면 비문학 교재, 어휘 교재, 문법 교재는 교과서 말고 따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연산으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일부 사고력을 기르면서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중등 가면 이제 고등수학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방정식, 함수, 기하, 통계 이런 파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지수나 아니면 다양한 문자와 식이 등장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수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제 진도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이 진도를 나가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진도는 아이의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도, 그 다음에 지능, 전체적인 사고력을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학 진도를 너무 저희도 되게 지능이 좋으면 많이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설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해보면서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계속 나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얘가 개념 문제 정도는 풀어내요. 여기서 심한 문제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응용 문제 정도는 답을 보면 이해해요. 그럼 계속 나가면 돼요. 얘가 이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수에서 힘들어진다든지 삼각함수에서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미적분에서 힘들어진다든지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게 걔 머리 한계예요. 그때는 진도 나가는 속도를 반의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독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또 6개월이 지나잖아요. 또 나가져요. 왜냐하면 아이가 머리가 그만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는 현재 수학 공부한
그 양,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그 호감도, 그 다음에 지능, 이런 걸 판단해서 설계한 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재조정을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보면은 진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부모님 중에 멈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미적분을 끝났다는 중학생들이 왔을 때 다시 그 검증을 거쳐보면은 전혀 내용이 안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요. 이 수학이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재학년 심화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능이 허락하는 한 선행이 나가되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건 고3까지거든요. 대학 수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고3까지 진도니까 후행 없이 잘 다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미적분까지 중요하거든요. 나갔는데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나갔는데 엄마들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적분을 나가면 뭐 하냐고. 문제도 못 푸는데. 그 파리 한 번은 대충 보고 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갔을 때 그 르브르 박물관에서 그렇죠. 3일 동안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니 처음에 파리 가가지고 르브르 박물관만 일주일 있다 오면 그 파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갈 때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 뭔지,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기본 개념 정도만 이런 거구나.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보내하고 한 번이라도 보내는 차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영장에서도 이상한 폼으로라도 50m 갈 줄 아는 사람이고요. 사람들 잘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폼으로 자꾸 배우라고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폼을 배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어떤 폼으로라도 가야 돼요. 그리고 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교정으로 완벽한 폼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이 좋은 아이는 그냥 끝을 한번 보고 다시 두 번째 갈 때는 5개념이 있었던 걸 잡거나 개념을 다시 잡아가면 됩니다. 그 전쟁을 할 일은 아닌 거죠, 집에서. 그렇죠. 고등도 백인의 지혜 해도 되나요? 저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수능 전날까지 백인의 지혜 같고요. 문법책, 그 너무 두꺼운 문법책이 필요가 없고요. 이 정도면은 수능 내신을 공부하는데 1도 부족이 없습니다. 다음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초등 때는 다양한 독서를 어머님들께서 시키세요. 뭐 칼데콧이라든지 아니면 유베리 수상작들 책 굉장히 많이 읽고요. 챕터부터 많이 읽어서 양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독서를 뭐 학원에서도 시키고 엄마들이 또 알아서 찾아서도 잘 시키고요. 특히 뭐 어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수업 시간에 듣기나 말하기에 대한 학습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이제 중등 가는 순간부터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로 좀 바뀌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IAD라고 네. I am a doctor, 의대 가는 영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리딩 교재를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 교재를 리딩 교재로 잡죠. 네. 그리고 그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어차피 리딩을 뭐 미국에 있는 교과서를 봐도 좋지만 이 아이가 조금 있으면 천재교육 그런 쪽에 교과서를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오는 것도 영어잖아요. 그것도 영어고 영어로 되어 있고 외국 사람들이 다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외우는 연습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킵니다. 이왕에 읽어야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만날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읽게 하는 거죠. 한 3권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검정 교과서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보기 때문에 어차피 리딩 교재로 쓰는 거지. 이걸 뭐 예습이나 선행이라고 할 것도 없죠. 어차피 네네. 우리 아이들은 리딩을 하니까. 그리고 간단한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플 형태의 공부에서 이제 수능 형태의 공부로 전환을 시키는데 바로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SSAT 교재를 같이 갖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영어를 공부하는데 문학 작품하고 리딩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방법. 그게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존 서키스 영재원. 네. 실질적인 네, 영어 존 서키스 공부죠. 영재원 프로그램을 다음에 저희 방송에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존 서키스 영재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캠프에 참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존 서키스 영재원에서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풀어줘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학, 과학, 리딩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컴퓨터 코딩까지 전 세계 천재들이나 영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미국의 존스홉킨스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세요.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스홉킨스 영재원을 시험을 통과하는 두 가지 시험이 SCAT라는 시험인데 하나는 연산, 네. 하나는 그 언어. 어휘. 어휘. 어휘 추론하거나 어휘 카테고리 분류하는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런 거를 공부한 후에 이제 영어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영어를 이용해서 그 서울교대 영재원이나 교육청 영재원도 좋지만 세계 최고의 영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스홉킨스 영재원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영어로 공부하고 미국에다 영어로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이력을 쌓아가는 것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이제 시작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법의 확장인데요. 수학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게 문자 시기였다 그러면 이제 영어는 문법이에요. 그래머 같은 경우는 우리 어학원에서 굉장히 강남 지역은 특히나 굉장히 고급 문법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문법은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 분사를 아이들은 다 PP라고 외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과거 분사, 그러니까 뭐 past participle 이런 단어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반드시 문법을 정리해서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작업들을 적어도 6학년 때는 한번 꼭 거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식 문법. 다음 이제 시험과 성적 본격적인 이야기를